자, 프로젝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요, 여기서 받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상품 정보 판매 실적 얘네들도 필요한 파일들이니까 문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도 받으시고요. 일단은 받고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받을게요. 바탕화면에 받고 상품 정보 판매 실적은 저는 따로 있으니까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때는 받으셔야겠죠? 열기. 자, 프로젝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1번이요.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날짜에 0101, 01월 01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열 뒤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단 서식은 기존 행 및 새 행에 모두 적용되게 하시오. 제가 앞에 있는 그냥 모스 2016 마스터 설명했을 때는 비열이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작년이고 처음이고 문제들을 많이 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 여기서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감점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날짜에 해당하는 애들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열을 전체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 날짜 밑에 들어가는 애들만 선택을 하되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누르면요. 이 표의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서식은 기존 행 및 새 행에 모두 적용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아래 키를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될 시트 끝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0101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컨트롤 1 누르라고 했죠. 표시 형식에 얘를 누르든지 마우스 오른쪽 벽에 새 서식을 누르든지 아니면 제일 멋있게 컨트롤 1을 누르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요. YY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mm월, mm월 그 다음에 dd1 이 문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01월 0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월 1일이 아닙니다. 01월 01일이니까 얘는 mm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만일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m월 띄고 d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아시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고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투자 의견의 모든 내용 앞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끼에 그런데요. 비중이라는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열 F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단 서식은 기존 행 및 새 행에 모두 적용되게 하시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더 누르셔야 되죠. 컨트롤 1을 누른 다음에 얘는 사용자 지정에서요. 우리가 문자열을 갖고 오는 거는 골뱅이에요. 골뱅이 하니까 간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앞에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비중 골뱅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중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내가 선택한 영역에 간망 확대 축소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비중 간망 확대 축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세 번째는요. 수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여기서요. I열과 J열에 값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요 소수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한 번 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 1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1이 아니라 얘는요 뭐 여기서 숫자에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돼요. 자릿수 줄임 이렇게 자릿수 줄임으로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요. 작업 1번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값도 들어갈 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수 워크시트에서 출석 시간이 30시간 이거는요. 작업 2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선택한 영역, 먼저 선택한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1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출석 시간이 조건이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출석 시간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30시간의 80% 미만일 경우 그러면 내가 전용고의 출석 시간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용고의 출석 시간이 30시간 곱하기 80% 미만이야? 곱하기 0.8보다 작아? 라고 물어봐서 그것보다 작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아니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뭘 해주가 그 조건이 참이라면 뭘 해주라고 했냐면요. 해당 텍스트에 파란 강조일 텍스트색 진하게 변경하는 서식을 셀 범위 CO, C19에 적용하시오. CO, C19 우리가 적용할 거는요. 얘네 이름에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YBM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커말이나 다른 문제에서는요. CO, C19에서 출석 시간이 30시간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파란 강조일 텍스트색 진하게로 변경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요게 콩글리시를 잘하는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 YBM에서는요 영어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서로 꼬인 문제들이 많은데 할 수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잘 적응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요. 일단은 C5, C19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위에 첫 번째 전용곤에 해당하는 애만 조건을 만들면 지가 밑으로 뿅뿅뿅 당겨서 이 표 전체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용곤에 해당하는 값만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적용할 거는요, C10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행 전체가 아니니까 F사 땅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출석시간, 전용곤의 출석시간 얘가, 자, F사 땅땅은 하지 않지만 얘를 밑으로 당겼을 때 황정중, 김덕견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요. F5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F5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시간에 80% 미만이야? 그러면 다가? 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30시간 곱하기 0.8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인 이 범위에서 우리는 뭘 해주겠다고요? 문제에 해당 텍스트의 파란 강조일 텍스트색 그러면 여기서 파랑 강조일 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진하게로 변경하는 굵게가 진하게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인을 딱 누르면 걔네들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셨다고 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또 비교하면서 또 보세요. 자, 승진 워크시트에서 똑같은 또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조건부 서식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대로 했었네요. BO, G24. BO부터 G24까지 선택을 하되 뭐예요? 결과가 여기 조건이 얘의 결과가 승진인 경우에 6.25% 회색 패턴 스타일의 녹색 패턴 색상을 데이터의 행에 적용하는 기본 적용 규칙을 사용하여 수정하시오. 뭔가 복잡하죠? 선택하고요. 조건은요. 내가 선택한 얘의 승진이니? 라고 물어봐서 승진이야 라고 하면 행 전체를 다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그 조건대로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는 행 전체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F사 땅땅이 필요합니다. 백영진의 심사 결과가 F사 땅땅이 승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승진이니? 라고 하면 지오셀에 승진이 들어가 있으면 탐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서식을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6.25 회색 패턴
얘는요,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채우기요. 그래서 6.25 회색 패턴. 자, 무늬 스타일에서 일단 찾아봅시다. 6.25 회색 여기 있네요. 무늬 스타일의 회색 패턴이 아니라 무늬 스타일이 6.25 회색 얘를 찾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녹색 색상 얘 색깔은 녹색 패턴 색깔이 녹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행 전체가 확인을 딱 누르면 여기 승진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면 되겠죠. 자, 문제는요. 품질 관리 워크시트.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품질 관리 워크시트를 일단은 찾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주자의 평균 품질이 5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1번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연수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주자의 평균 품질이 5보다 작아? 이 출석 시간이 5보다 작니? 이게 조건이고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A3, A7 셀 범위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푼 것처럼 C5부터 여기 A7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셀 범위에 50회색 무늬 스타일과 빨간 무늬 채우기 그러니까 1번, 2번이 합쳐져서 3번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고 출석 시간이 5보다 작아 평균 품질 등급이 5보다 작아 이렇게 조건을 준 다음에 서식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50% 회색 무늬 스타일과 빨간 무늬색 채우기, 빨간색 채우기로 해서 적용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잘 푸세요. 아니면 뭐 한 문제 틀리든가. 자, 그럼 맞추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잖아. 좀 다시 한번 1번, 2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뭐 연습해 보세요. 성별이 남녀일 때, 남자일 때 이거 바꾸는 거 아니면 4번의 모양을 뭐 남자일 때 이렇게 바꾼다든지 요런 문제대로 풀어보면 되잖아요. 얘의 성별이 남일 때 4번의 값을 바꿔줘. 이렇게. 그렇게 써놓을 걸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3번이요. 상품 정보 폼에 쿼리를 이용하여요. 상품 정보 CSV 파일에 정보를 셀 A1 셀에서 시작하여 불러오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명, 상품명, 단위열만 포함하여 가져오시오. 우리는요, 이 워크시트 A1 셀에 다른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상품 정보 CSV 파일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얘는요,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보시면 새 쿼리,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커마를 1급 하시는 분들은 기타 원본에서 찾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파일에서 뭐 엑셀 파일이든 CSV든 여기서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문제는 CSV잖아요. CSV에서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에 받으셨죠? 저는요, 바탕화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바탕화면에 수업자료 모스에 기본 학습의 상품 정보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가져오기로 했더니 이런 메뉴창이 새롭게 생겨요. 자, CSV에 연결을 했고 이런 새로운 창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일단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쿼리 편집기가 나오고 우리는 여기서 번호는 필요 없죠. 그렇죠? 번호 열을 선택을 해서 열 제거. 그 다음에 공사명, 상품명 단위. 공사명, 상품명 단위. 규격도 필요 없잖아요. 규격의 열 제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닫기 및 로드에서요. 닫기 및 로드를 하면 지금은 A1 셀이 선택되어 있어서 바로 되는데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B3 셀이든 어느 셀이든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새 워크시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품 정보 셀에 A1 셀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드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뿅 갖고 와지겠죠.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어요. 실적 워크시트에서
자, 똑같아요. 판매 실적 A1셀부터 시작하여 불러오시오. 해커리에서 파일에서 얘는 통합 문서죠? 통합 문서에서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보스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요? 판매 실적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뭘 선택해요? 사업명, 제품, 판매 금액.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은 편집을 누르시고요. 불러오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커리 편집기가 아까 새로 나왔죠? CSV랑은 조금 틀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사업명 필요해, 제품 필요해, 판매 금액, 그러면 단가랑 수량이 필요 없어. 이거 한꺼번에 선택해. Shift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0대거 선택하시고 사업명, 제품, 판매 금액만 남으면 자, 닫기 및 로드를 해볼게요. 닫기 및 로드를 하면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해서 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불안하시면 밑에 닫기 및 선택 영역의 로드 그거를 선택하시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틀리네요. 그렇죠? 시트 1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예 틀린 값이에요. 얘는 닫기 및 로드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실적에서 데이터에 커리 표시에 새 커리에서 파일에서 통합문서 다시 밑에 걸 쓰셔야 됩니다. 지난번 작년에 그거 할 때도 좀 요 부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실적을 갖고 오되 아까랑 동일합니다. 실적에 A1셀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편집 그런데 필요한 애들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단가랑 수량을 제거를 해주시고 별 제거 사업명 제품 판매 금액에서 닫기 및 로드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요거를 꼭 하신 다음에 우리가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의 A1셀 실적 워크시트의 A1셀 로드라고 하시면 여기에 뿅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하면 다 풀어놓고 틀린 거고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서 폴더에 있는 판매 실적 파일을 사용하여 실적 워크시트에 A1셀 커리에 불러옵니다. 사업명 제품 판매 금액 열만 포함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지금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똑같이 문제만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두 번째 문제처럼 나왔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문제처럼 나온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으면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작업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4번은요 보너스 문제예요. 자, 영업계획 워크시트에서 이거 뭐예요? 문제에서는 예측 기능이라고 했는데 얘는요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이 엑셀 예측 기능이 목표값 찾기예요. 영업계획 워크시트에서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2019년 계획의 매출 합계가 그러면 지금 2019년 계획의 매출 합계가 3,300만 원이잖아요. 얘가 4천만 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토록 예상 성장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성장률이 더 높아야지만 얘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3,300만 원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찾는 값은 4000000 이거 공 똑바로 하시고 그런데 뭘 바꿔서요? 지금 10%일 때 이거니까 더 올라가려면 예상 성장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4천이 되려면요 33% 성장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순이익 예측에서 어떻게 해요? 순이익이 1,500만 원이 되고 싶대. 요 옆에 이런 창이 뜨면요 끄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도 그냥 끄고 하시면 돼요. 순이익이 1,2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달성하려면 뭘 바꾸면 돼요? 자, 얘가 뭘 바꾼대? 예상 판매량이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본대요.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에 찾는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1500, 15, 000, 000. 뭘 바꿔서 판매량 확인. 이렇게 하면 1500원 80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하실 수 있겠죠? 진행 중 배치 워크시트에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 예측기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배치 번호 1005에 대해 최종 알코올 비율이 15%가 되도록 원하는 비중을 계산합니다. 이 와이브에서 보면요, 저는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만 아시고 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작업 5번이요. 자, 작업 5번. 공사 워크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워크시트에서, 이것도 보너스 문제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표 1에서 공사로 수정하시오.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자, 다른 셀을 선택하면요, 숨겨진 메뉴가 안 생기는데, 이 표 안을 선택을 하면 표 도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면 표 이름이 표 1이래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뭐래요? 공사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공사, 엔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상표에서 표를 선택하니까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얘의 표 이름이 1-3이 아니라 뭘로 바꾸면 돼요? 매상표.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표 1에서 매상표로 변경합니다. 표 이름을 표 1에서 매상표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입장자 수 분석 워크시트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요. 서울지부 데이터 계열에 2차수의 다항식 추세선을 추가하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 서울지부의 차트를 추가하는 게 순서죠. 그렇죠? 아니,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차트 도구에 디자인이랑 서식이 있고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추세선을 추가하고 싶은데 다항식 추세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타 추세선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메뉴창이 뜰 거예요. 다항식을 선택을 하시되 2차수 다항식 추세선 요거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뿅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연간 판매량 계속 보겠습니다. 연간 판매량 워크시트를 열어서요. 뭘 하라고 했냐면 연간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12월까지 A001 품범의 판매량을 예측한대요. 그럼 A001 품범을 찾아야 요거 하늘색 같은 거네요. 그렇죠? A001이 선택이 되고 판매량을 예측하는 성형 추세선 차트에 추가하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에 추가 요소에 추세선 성형 예측을 눌러봅시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추세선 옵션 왜? 문제가 더 있잖아요. 성형 예측 자, 선형 예측 선형 예측 12월까지 A001 품범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성형 추세선을 차트에 추가하고 자, 요건 그냥 선형이니까 자, 여기서요. 다시 한번 볼게요. 추세선에 선형 예측으로 일단 선택을 합시다. 선형 예측으로 선택을 했고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형이 똑같네요. 그렇죠? 선형 예측이라고 했고 앞으로 2구간이 아니라 4구간을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2월까지. 아니, 얘가 3구간인가? 이거 조금 헷갈리네요. A001 품범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선형 추세선의 차트를 추가하고 수식의 차트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3구간 이거는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봅시다. 자, A001 차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에 선형 예측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의 속성을 열어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서요. 그냥 이 근을 그냥 두시고 수식의 차트의 표시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식의 차트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요. 연간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품번 A001 판매량을 12월까지 예측하는 선형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그냥 아까 한 대로 차트 요소 추가에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식의 차트에 표시하는 게 없죠? 그냥 이렇게 언체크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요, 프로젝트 2번까지 정리했어요. 이거 시간 정리하는 게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내일은 프로젝트 3번, 4번 문제를 좀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일째는 프로젝트 5번까지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5번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뭐 큐브 함수나 피벗 테이블 차트에 들어가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나온 문제들만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젝트 2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